안녕하십니까? 파라다임 대전환의 대표저자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송재용 교수입니다. 파라다임 대전환 책은 2017년에 출간돼서 8,000권 이상 팔리면서 경영 분야 베스트셀러였던 퍼펙트 체인 책의 개정 증보파입니다. 퍼펙트 체인 책은 2017년 제가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이 되면서 경영학회의 20주년 기념 사업으로서 한국의 대표적인 전략 교수님들을 모시고 6개월 이상 공동 연구해서 집필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저희가 퍼펙트 체인 책을 쓰게 된 이유는 한국 경제와 기업이 지금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국 경제, 한국 기업 20세기 가장 성공한 경제와 기업이었는데요.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 한국 경제는 여러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와 기업의 명운이 결정된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제언을 한 책이 바로 퍼펙트 체인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쓴 지 6년이 지났고요. 또 그 과정에서 팬데믹이라는 큰 변화가 왔고 이 팬데믹 이전에 시작되었던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도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자들은 다시 한번 심층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주제를 집어넣고 하면서 이 개정 증보판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패러다임 대전환 책에서는 크게 4대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21세기 소위 4차 산업혁명이 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챗GPT가 시작한 지 1년이 넘었고요. 이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의 급진전, 또한 챗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 혁명에 한국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와 기업의 명운이 좌지우지될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저희가 주목한 패러다임 변화였고요. 두 번째 패러다임 변화는 한국 경제가 전통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입니다. 내수시장이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수출과 해외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인데요.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한국 경제는 중국 경제의 급성장에 수혜를 봐서 한국 경제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는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 2010년대 후반부터 미중 패권 전쟁이 시작되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신냉전이라고 할 정도로 지정학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팬데믹을 거치면서 202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또는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이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이 또한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대전환 책에서는 이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에 대한 챕터를 새로 집어넣으면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 대전환에 한국 기업은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될지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안 좋은 건데요. 사실 이 팬데믹 위기를 거치면서 각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 지원금을 주었고요. 또한 이 각국 중앙은행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금리는 거의 제로금리까지 낮췄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빠른 속도로 높이면서 돈을 회수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과거에 오랫동안 지속된 이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매우 낮은 시절에 각 경제 주체, 개인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놨는데요.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개인,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이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커졌습니다. 개인은 이제 소비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기업은 투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비 지출을 줄이거나 기업이 투자를 줄이거나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게 되면 또는 세금을 늘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은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020년대는 세계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최근에 세계은행도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외 경제의 중장기 저성장기적 고착화가 이 패러다임 대전환 책에서 주목한 세 번째 주요한 패러다임 변화였고, 이 저성장 시대의 경영 전략은 고도성장기의 경영 전략과는 달라야 된다. 그래서 저성장기의 경영 전략은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자세히 기술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류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고 경제도 타격을 받았는데요. 그 다음 인류를 위협할 위기가 뭐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모여졌습니다. 즉 기후변화 위기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위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최근에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ESG가 일정 부분 후퇴하는 기미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이 ESG 경영의 필요성은 다시 대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ESG 경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이번 패러다임 대전환 책에는 새로운 챕터를 집어넣어서 ESG 경영에 대한 대응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대 패러다임 변화, 첫 번째 디지털 대전환과 AI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두 번째 미중 패권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의 대전환, 세 번째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기적 고착화,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SG 경영의 중요성 증대. 이러한 4대 패러다임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고, 특히 한국 기업이 이런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7대 제언을 이 책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